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는 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이라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평범한 횟집 소녀 수정이가 고대 철학자 탈레스를 만나서요. 이 물이라는 걸 통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여정인데요.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철학, 또 과학, 예술, 치유까지 이 물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그 고대의 어떤 직관적인 지혜랑 현대과학의 발견들이 물 앞에서 딱 마주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.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물에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. 그렇죠. 모든 건 그 기원전 6세기 탈레스의 아주 대담한 주장,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. 여기서 시작되잖아요. 지금 보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,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?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려고 한 거니까요. 맞아요. 어떤 특별한 도구 없이 그냥 오직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런 결론까지 갔다는 게 참 대단하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현대과학이 탈레스의 그 생각을 여러 면에서 뒷받침한다는 거예요.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과학자들이 설명하듯이 그 물 H2O 분자의 독특한 성질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거. 그래서 이제 물속 생태계가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. 또 비열이 굉장히 높아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요. 그리고 거의 모든 걸 녹이는 그 만능 용매로서의 능력 덕분에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. 생명 유지에 정말 결정적이죠. 아, 그렇군요. 네, 거기다 더 나아가서 보면 우주 질량의 대부분이 사실 수소잖아요. 모든 원소가 거기서 시작됐고 또 지구 최초의 생명체도 결국엔 원시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과학적 사실하고도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죠. 와, 고대의 직관이랑 과학적 사실이 이렇게 만나는군요. 그렇죠. 신기하죠? 근데 이게 또 서양 철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놀라워요. 이야기 속에서 동양 사상가들이 소개하는 개념들, 예를 들면 노자의 상선약수,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그 가르침 있잖아요. 물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런 덕성. 네. 그리고 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이야기 중에 천일생수. 그러니까 하늘이 물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. 이런 생각도 결국 물이 근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전혀 다른 문화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통해서 비슷한 본질을 봤을까요? 신기하네요, 정말. 정말 그렇죠. 뭐랄까, 출발점은 달랐을 수 있지만 결국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는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물의 의미를 그냥 물질, H2O, 이걸 넘어서 확장시키거든요. 네,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는 물소리가 우리 마음에 주는 그 안정감,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. 우울증 같은 걸 마음의 가뭄 상태로 보면서 이 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좀 해결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도 설명해요. 아, 마음의 가뭄이요. 비유가 참 와닿네요. 예술에서도 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. 네, 맞아요. 서예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서예관은 단순히 먹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. 물 조절을 포해서 먹의 농담, 그러니까 짙고 옅음의 변화를 만들고 그걸로 기운 생동,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생명력을 표현하죠. 물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, 사실. 기운생동. 그리고 또 그림이나 글씨에서 일부러 비워두는 공간, 그 여백의 미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마치 물처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모든 걸 포용하는 물의 속성처럼요? 네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과학계에서 아직 주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이 단순한 분자가 아니라 어떤 정보나 에너지를 담을 수도 있다. 이런 관점들도 탐구를 하거든요. 아, 약간 좀 논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육각수가 건강에 더 좋다거나 땅속에 흐르는 수맥이 우리 사는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풍수지리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요.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인 합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물에 대한 상상력을 확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. H2O 그 이상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. 네, 확실히 다양한 관점에서 물을 보게 되네요. 이 모든 걸 이렇게 쭉 흡수하면서 주인공 수정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,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어른들 이야기 듣게만 하던 소녀가 어느새 막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. 왜? 정말 그럴까? 하면서요. 그리고 삶을 자신의 삶이랑 연결시키려고 하고요.
이야기가 그 떼딱하게 굳어버린 지식을 얼음에 비유하고 삶 속에서 유연하게 흐르는 지혜를 강물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좋더라고요. 또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저 멀리 온 우주와 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통찰이죠. 연결성. 네. 불교 화엄 사상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아주 작은 티클 하나 속에 시방세계,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뜻인데 마치 그것처럼 물 한 방울 속에도 우주의 모든 정보와 이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. 모든 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. 와, 정말 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.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매일 그냥 마시고 사용하는 이 물이 사실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 과학, 또 예술과 치유,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까지 다 꿰뚫는 정말 놀라운 매개체였네요. 네.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도 물 한 잔을 마실 때 아니면 창밖에 비를 보거나 흐르는 강물을 마주할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어쩌면 늘 보던 그 물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. 또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보는 시각에도 뭔가 작은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. 네,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야기 속에서 슬쩍 암시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 몸의 70%가 물이고 그 물이 우주와 어떤 식으로든 닮아있다면 그리고 또 물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정보에 반응해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,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야기 속에서 제시된 것처럼요.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